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71%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3.50% 하락 마감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 이 정도면은 바닥이 나온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바닥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쯤이면 어김없이 계속해서 저점을 이런 식으로 좀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뭐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외바닥으로 시장이 절대 바닥을 잡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2020년도 코로나장 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학습 효과를,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내가 겪었던 과거의 기억에 대한 학습 효과를 버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폭락장에서 정말 많은 우리 개인들이 겪었던 반등은 급락 후에 이런 V자 반등 이러면서 어차피 주식은 오르니까 떨어지면 존버하거나 버티거나 계속해서 추매하는 전략으로 좀 지금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놔두면 언젠가 오르는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오르지 못하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 하락이 어느 시점에서는 마무리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마무리되는 시점 후에 반등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바닥은 어디선가는 잡겠죠. 근데 바닥을 잡고 나서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뭐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너무 많은 분들이 바닥이 나오면 코로나 장 때처럼 V자 반등이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근데 지금은 뭐 감히 예측건데 코로나 장 때처럼 이런 V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 시장의 블랙스완, 갑자기 터진 악재에 의해서 시장이 빠질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V자 반등이 나오지만 지금처럼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 때와 같은 어떤 그뭐 변수 혹은 작년 뭐 6월 때처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어떤 트리거가 팍 발생이 되면서 시장을 하락시켰던 요인, 이유가 해소가 될 때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는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나 작년 뭐 하락장보다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락에 대한 요인이 뭐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어떤 명확한 요인이라고 하면 굳이 따지자면은 그냥 뭐 앞으로 뭐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 정도일 것 같은데, 중간에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사실은 저는 전쟁 자체가 시장을 끌어내린 것은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하락을 굳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어떤 하락 사이클과 좀 비교를 하자면 코로나 때랑은 완전히 좀 다른 사이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굳이 뭐 따지자면 뭐 저희가 이제 2018년도부터 한 2년 내내 계속 이렇게 하락장을 겪어왔었는데, 차라리 이때랑 좀 하락하는 그 시장의 요인 자체는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2000 뭐 한 이제 12년에 주식을 시작해서 한 10년 차 정도가 되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정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리먼 사태 이후에 저금리 상황에서, 그러니까 장기 저금리 상황에서의 우리는 그냥 주식을 계속 좀 해왔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고금리 사이클로 들어가는 이 시장 안에서의 주식은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어떤 고민과 공부를 저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하락장은 과거의 하락장에 비하면 그 뭐 어떤 시장 단순히 가격적인 하락을 넘어서서 그 시장 자체 안에 지금 뭐 거래가 이루어지는 뭐 섹터나 테마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도 좀 질이 좀 매우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2018년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기나긴 하락 사이클로 들어갔던 이 2년간의 하락장에서도요. 사실은 이때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하락장이 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이때 이 하락장이 그렇게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장 때도 사실은 요때는 뭐 약간 뭐 패닉 상태도 있었지만 요 정도쯤에 그냥 전량 뭐 이 하락이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 정도쯤에 그냥 전량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뭐 현금 보유 100% 갖고 있다가 이쯤에서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다시 뭐 이때 입었던 뭐 손해를 전부 다 회복하고도 더 넘을 만큼 또 좋은 장이 찾아왔었는데요.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2년간의 하락 사이클 때도 그렇고 코로나 이 급락 때도 그렇고 하락장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안 해봤었고 그런 이유를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아무리 폭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매매할 테마 혹은 매매할 섹터가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강한 종목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정말 저도 주식 이렇게 오래 하면서 이렇게 매매할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 장은 정말로 거의 뭐 제 기억에 별로 없을 만큼 드문 지금 하락장을 저희가 이제 겪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항상 하락장에는 그 하락할 때 강세를 보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해지 종목이라고 부르죠. 풋 종목이라고 부르는데 웬만한 하락장에는 항상 이 해지 종목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이 하락이 예상될 때 해지 종목을 통해서 뭐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 뭐 러시아 전쟁 때는 뭐 코로나 때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걸 느낄 수 없을 만큼 매매할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그리고 작년은 뭐 거의 한 해 내내 뭐 전쟁 관련주나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핫했었고 중간중간에 뭐 이제 대선이라는 굵직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매매할 것들이 많았어서 2022년도 사실은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때도 제가 뭐 방송에서 한번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주도 테마가 다 같이 무너지는 어떤 시그널을 이때 당시 좀 보였고 지금 뭐 이제 정말 2차 전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뭐 며칠 전에도 뭐 저번 주부터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반도체 섹터가 그나마 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시장을 주도했던 모든 로봇 AI, 2차 전지, 뭐 비만 치료제, 의료 AI 이쪽 애들이 전부 다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하락장을 우리가 좀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저점을 얼마 남기고 있지가 않고요. 지금 미국 증시, 미국 선물이 아직 지금 0.86 정도 마이너스 되고 있네요. 미국 증시가 오늘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 하락 추세를 좀 완전히 이탈해버리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뭐 나스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나스닥이 만약에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도 아마 뭐 코스닥이 개파락을 좀 크게 해서 시작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뭐 이제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우리 장이 개파락을 크게 할 때 약간 이제 시초가 베팅을 통해서 그냥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전략 정도만 지금 취하면서 지수를 좀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일하게 보고 있던 게 750포인트 지지 여부를 보고 있었고 엊그제 이제 750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지지하면서 그래도 일단은 반등 한 번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나스닥이 완전 이제 초를 세게 뿌려버리면서 오늘 시가 개파락이 좀 크게 나왔고 오늘부터는 정말 뭐 본격적으로 좀 버티지 못하고 뭐 반대 매매 물량 이렇게 쏟아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두 번만 하락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조심스럽게
단기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바닥 구간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제가 생각했던 유일한 지지점인 750포인트를 오늘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래로는 딱히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지지 포인트가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굳이 뭐 보자면 725, 700 이런 어떤 뭐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 근처가 될 수 있는 700은 아직 좀 너무 멀었죠. 여기까지 뭐 다이렉트로 떨어지긴 조금 힘들 것 같고 725 정도에서라도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어떤 우리가 지금 차트나 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바닥을 예측하기에는 거의 지금 불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상황이 오리라 예견하신 분들도 뭐 지금 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고요. 지금 바닥이 어딜지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바닥을 본인이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뭐 신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일단 뭐 그날 상황을 보면서 바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높일 뿐이지 지금으로서는 하루 이날만 봐도 뭐 이 정도면 야 바닥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뭐 굉장히 좀 꼬리 긴 반등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저점을 깨고 또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떨어지는 칼날을 저점을 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좀 무의미해 보이고요. 최소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외바닥이 아닌 쌍바닥, 확실히 쌍바닥을 만들고 이 쌍바닥의 꼭지 부분 있죠. 여기까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어디서 바닥이 잡힐지 모르지만 반등 나왔다라고 해서 또 불나방처럼 우리 달려들지 말고요. 반등 나오고 다시 오른쪽 바닥 만들고 그다음에 완벽히 돌아서면서 이 구간을 돌파해 줄 때 이때를 차라리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요. 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차트나 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바닥을 예측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그 개인들이 정말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뭐 단기적으로는 바닥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뭐 뉴스에서 보면은 반대 매매 금액이 뭐 엄청나게 뭐 쏟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영풍재지 때문에 약간 이제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뭐 저는 솔직히 생각보다는 드라마틱하게 신용장고가 주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장중에도 보면은 개인들이 그 일별 동향을 보시면 정말 뭔가 진짜 겁에 질려서 던진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장이 오를 때 파는 게 아니라 장이 하락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시장이 하락하면은 개인이 사고 외인과 기관이 던지고 시장이 오를 때는 외인이 사서 올리고 개인들이 반등이 나오니까 던진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는데 개인들이 정말 뭐 걷잡을 수 없이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낼 때 있죠.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이긴 했지만 뭐 이렇게 안전히 이제 개인들이 패닉셀 한다는 느낌까지는 들지는 않았어서 혹시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만 더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신용잔고 17조 초반 후반은 조금 그렇고 17조 초중반까지만 이 약물고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이죠. 연초에 이때 당시에 신용장고가 16조 대까지 진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적으로 여기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반등도 없이 지금 여기 저점까지 밀 일은 사실은 그렇게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밀리더라도 반등이 나왔다가 뭐 밀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16조였으니 여기서 만약에 어느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다면 한 17조 초중반쯤에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고 나서 뭐 또다시 하락을 하는 거는 그 2차적인 문제고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신용잔고가 한 17조 지금 한 8천억이니까 17조 뭐 1, 2천억대 요 정도까지 만약에 들어오면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닥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애들인데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하락하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런 241선 근처 혹은 한 50만 원 구간까지 요 정도를 일단 1차적인 어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요. 요 정도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찌글찌글 질질 떨어지다가 슬슬 이제 뭔가 이 구간 안에서 봉 길이가 길어지죠. 그러면서 항상 어떤 하락의 정점 구간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봉 길이가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상상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요런 구간 안에서 한 241선에 한번, 한 50만 원 근처에서 한번 이렇게 뭐 분할 매수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그래도 먹을 구간 정도는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로봇주들 중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상하게 좀 잘 버티는 느낌이죠.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여기서 버티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일단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뭐 2차전지나 로봇주들이 반등이 나올 좀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싶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좀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뭔가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정고점을 넘겨주고 신고가를 쓰는 그런 흐름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고점을 넘기는 듯 하다가 이렇게 뭐 쏟아버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뭐 어제의 HPSP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도 물론 이제 블록딜 악재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까지 딱 갖다 놓고 또 악재가 나오는 게 조금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여기 이제 딱 넘길 것처럼 해놓고 악재가 나왔고, 엊그제 방송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뭔가 전고점을 넘길 것처럼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이렇게 좀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락장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돌파를 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뭐 상승장, 좋은 장 때는 중요한 어떤 이런 저항 구간을 두고 주가가 여기서 이제 올라왔을 때 돌파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락장 때는 오히려 이제 정고점을 이용해서 주가가 이제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단은 내일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지금 그나마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 얘네까지 무너진다 그러면은 시장 질이 정말 안 좋아질 것 같아서요. 일단 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랑 함께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이 좀 내일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뭐 이제 요런 장에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격적으로 좀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더 하락할 구간이 전혀 없어 보이는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간에서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가 저는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뭐 장이 좋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종목을 서칭할 수도 있지만, 지금같이 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상승 일단은 모르겠고 더 빠지지 않을 애들을 좀 사모아 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은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뭐 매력적인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도 여기서 이제 더 빠질 데가 없어 보이고요. 뭐 셀트리온 형제들도 그렇고, HLB도 보시면 여기 이 가격대 뭐 거의 절대 안 깨죠. 2만 한뭐 5천 원, 6천 원 이 정도 가격대를 절대 안 깨죠. 그 한미약품 이 형제들도 보시면 지금 가격대가 언제 가격이냐면 거의 코로나 폭락장 때 가격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은 참 빼기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아 보이는 가격대라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바닥을 굉장히 좀 또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좀 섹터의 흐름을 보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그냥 시장 뭐 섹터 종목 볼만한 게 없고요. 테마도 뭐 움직이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도 들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은 시황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